편입이 정말 어려울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수많은 합격 수기들을 보면은 기억이 미화된 건지 생각보다 쉬웠다, 수능에 비해 껌이다, 이런 쉽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반대로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나 올킬 당한 학생들의 편입이 정말 어렵다는 후기도 많고요.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일까요? 사실 편입은 쉽게 하면 매우 쉽고 어렵게 하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이 개개인별로 편입의 난이도는 엄청나게 차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이 편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규르 편입 규르입니다. 내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마 편입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장벽이 바로 이 편입의 난이도일 겁니다. 어렵다는 얘기가 하도 많아서 정말 내가 인서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 편입에 대한 결정을 선뜻 내리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사실 저 같은 합격생들 입장에서 보면 편입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맞습니다. 수능보다는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경험자 입장에서는 쉽다고 얘기할 수 있지, 초보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겠냐, 니들도 어려웠지 않냐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편입을 준비하다가 8월에 포기를 하려 했었고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이 포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편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실제 합격생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A라는 학생이 1년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 고려대에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은 원래 인문계였는데 자연계 편입으로 준비했고 지방대를 자퇴하고 학점을 현재 학사 편입했습니다. 이 학생이 합격한 학과는 경쟁률이 2대1이 안 됐습니다. 고려대 서울 안암 캠퍼스인데요, 2대1이 안 된다고요. 네, 그 학과는 바로 보건환경융합과학부입니다. 네, 이 학과는 필기시험으로 물리와 화학 두 과목을 봅니다. 그럼 이 학생은 원래 물리나 화학의 베이스가 있어서 합격할 수 있었나 생각하실 텐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해당 과목에 대해 베이스가 없었고 해당 학과 경쟁률이 몇 년 동안 낮게 형성된 것을 보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왜 보안용은 경쟁률이 낮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노베이스로 물리화학 두 과목을 준비하면 과연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의문을 해소시켜 드릴게요. 보통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서성한 포함 그 이하 대학을 준비하기 때문에 편입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영수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 중에 일부는 추가적으로 물리, 화학 한 과목을 선택해서 연고대 수학, 물리 또는 수학, 화학 두 과목을 보는 학과로 편입 지원을 합니다. 왜냐면 영어,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리랑 화학 두 과목을 또 추가하게 되면 거의 4과목을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수학 과목이 들어가는 학과들, 그러니까 수학, 물리 또는 수학, 화학 이런 곳들이 대체로 경쟁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레 수학을 안 보고 물리, 화학만을 보는 몇 안 되는 학과가 경쟁률이 낮은 거죠. 신소재공학부도 마찬가지로 물리화학을 보는데요, 경쟁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작년 기준입니다. 일반 편입학 신소재공학부 경쟁률 5.11대1, 보건환경융합과학부 2.88대1 어떤가요? 반면에 화공생명공학과 12.42대1, 건축사회환경공학부 11.5대1, 전기전자공학부 19.11대1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건 전체적인 자연계 편입의 특성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서정원 포함 그 이하 학교들은 수학이 다 들어간다는 그 특성이에요. 물론 이 물리화학 전략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지 않고 물리화학만 준비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학교, 학과가 제한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학생의 목표가 최상위권 대학교 간판이 필요하고 학과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1년이라는 시간을 걸어볼 만한 전략 아닐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문에 대한 해소입니다. 노베이스가 1년간 물리화학 준비해서 과연 합격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냐? 이건 사실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 위에서 언급한 타 학과들, 화공, 전자, 건축 이런 학과들은 수학, 물리를 보는데 그럼 1년간 준비해서 합격할 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물리화학보다 더 적은 시간이 들까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경쟁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합격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낮다는 건 인기가 그만큼 떨어지는 학과고 커트라인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고요. 물리화학을 박사급으로 마스터해야만 합격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암기를 바탕으로 주로 출제되는 파트 유형들을 공부해서 나하고 경쟁하는 학생들보다 좋은 점수를 내면 합격하는 거예요. 물론 꽈락이 있다고 주장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꽈락은 이 모든 학과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수준 미달이면 안 뽑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특별 케이스 하나를 두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편입에서는 이렇게 학생의 개별적인 목적이나 베이스, 상황에 따라 이 상대적으로 보다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를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대형학원에 가서 등록하고 남들하고 그냥 똑같이 영어, 수학만을 공부합니다. 인생을 걸고 1년이라는 시간과 비용을 쏟아붓는데 제발 시작하기 전에 한 번쯤은 전략 수립을 제대로 하고 공부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럼 합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저는 지난 7년간 수많은 편입생들의 전략 컨설팅을 도와주고 또 21년도에는 편입문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방 전문대생들을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시켰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증거가 남아있어요.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에게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